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더 강해지고 더 회복력이 강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경험을 합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끊임없이 작용하는 침묵의 힘이 조용히 그들을 약화시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러한 현상을 열등한 자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자기 비하적 감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주저하고 새로운 기회를 피하고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보면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나는 충분히 훌륭해, 나는 위대한 삶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조용한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더 넓은 삶, 더 큰 자신감, 더 깊은 관계, 더 안정적인 내면의 자아, 그리고 더 큰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오래된 감정이 잠재의식 속에 지속되면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행동은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힐은 이것을 이중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은 확장을 추구하는 반면 잠재의식은 수축을 추구합니다. 의식은 새로운 가능성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반면 잠재의식은 익숙하고 제한된 자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반복될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자신감이 흔들리며 혼란스러워지고 자신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왜 나는 더 큰 것을 원하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걸까라고 자문하는 순간 이러한 내부 수축 패턴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제한된 자아, 축소된 자아는 진정한 자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감정, 비교의 경험, 실패의 상처, 누군가의 말 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잠재의식 속에 진실로 굳어진 형태일 뿐입니다. 힐은 이를 감정적 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인된 감정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축소하며 더 넓은 길이 열려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봉인이 강할수록 우리는 겉으로는 더욱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깎아내리고 기회를 놓치고 자존감을 약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미함이 우리 삶을 조용히 잠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존감 저하가 불변의 운명이 아니라 재구성될 수 있는 감정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키우고 다시 써내려가는 힘입니다. 평생 수천 명의 사람들을 연구한 힐은 특별한 사람들은 자신을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약화시키는 힘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더 위대하다라는 내면의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행동으로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자신을 창조했습니다. 이 영화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막고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깊이 있게 안내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형성된 내면의 구조이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한계가 외부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즉,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아니다. 내가 크게 나가는 건 어울리지 않아 라는 낮은 자기평가는 어느 순간부터 잠재의식의 깊은 층에 뿌리내리고 그 뿌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진다. 이 구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감정, 여러 상처, 여러 평가를 받으며 자신을 해석해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해석이 진실처럼 굳어져 버린 것이다. 어릴 때 칭찬을 적게 받았던 경험,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비교당했던 기억,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강하게 비난한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조용한 사람이라 불리며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역할을 맡게 된 시간들. 이런 작은 사건들이 모여 잠재의식 속에 나는 큰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형성한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인식이 진실이 아니라 감정적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굳어진 자기 해석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기회 앞에서 후퇴하고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누군가와 비교되면 작아지는 이유는 모두 이 감정적 습관 때문이다. 힐은 말한다. 사람은 자신의 진짜 능력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자신이 믿는 능력을 기준으로 산다. 이 말은 당신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큰 존재로 볼 수 있는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큰 변화를 꿈꾸지만 잠재의식 속에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꿈을 향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스스로를 축소한다. 반대로 내면에서 나는 더 큰 삶을 살 사람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아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간다. 스스로를 크게 보려는 마음은 거만함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향해 열어두는 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축소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은 원래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었다. 당신은 훨씬 더 큰 자, 더 큰 가능성, 더 넓은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였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감정적 경험이 당신을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내면을 설계해 왔을 뿐이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자가짐이라는 감정이 당신의 본성이 아니라 배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은 확장될 준비를 한다. 사람이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가장 깊은 뿌리는 잠재의식에 기록된 오래된 감정의 기억에서 시작된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의 잠재의식을 감정이 각인된 저장소라고 불렀다. 의식은 생각을 보지만 잠재의식은 감정을 본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말, 반복적으로 들었던 평가, 어린 시절의 비교, 실패로 인한 두려움 같은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잠재의식은 그 감정을 하나의 진실로 여기고 그 진실을 기준으로 삶 전체를 조용히 설계한다. 성인이 된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아직도 현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감정적 기록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너는 조용한 아이야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면 잠재의식은 나는 나서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만든다. 학교에서 비교를 당했다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감정이 새겨진다. 실패 후 아무도 당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잠재의식은 나는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한다. 이런 감정적 기억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잠재의식은 그것을 안전한 기준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이 눈앞에 있어도 잠재의식은 당신을 익숙한 작은 나로 되돌린다. 이것이 스스로를 축소하는 패턴의 시작이다. 힐은 이러한 감정적 기록을 감정의 인장, emotional impression이라고 부르며 이 인장이 깨지지 않는 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자리에서 반복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정적 기록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감이 부족한 이유를 성격 탓으로 돌리고 앞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를 능력 부족으로 착각하며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를 운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내면적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보는 것은 당신의 본성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오래 남아있던 감정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소식은 이 감정적 인장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감정은 다시 배울 수 있고 잠재의식은 다시 설계될 수 있다. 오래된 감정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때의 경험이 당신 안에 남아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힐은 말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이다. 즉, 작은 나의 기억은 강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다시 쓰여야 할 이야기일 뿐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크기,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가능성은 조용히 확장되기 시작한다. 사람이 자신을 작게 만드는 가장 빠르고 가장 잔인한 방식은 비교다.
비교는 겉으로는 단순한 판단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자기 인식 전체를 흐려놓는 힘을 갖고 있다. 나폴론 힐은 비교는 자신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가장 교묘한 환상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비교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감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전체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보고 자신의 가장 약한 순간과 비교한다. 타인의 결과를 보고 자신의 과정과 비교한다. 타인의 강점을 보고 자신의 상처와 비교한다. 비교는 언제나 불공평하며 이 불공평한 판단은 잠재의식에 나는 저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다라는 거짓된 확신을 심는다. 소셜미디어, 직장,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 전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은 사람을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몰아넣는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비교는 진실이 아니라 시선이다. 그리고 잘못된 시선이 반복되면 그 시선이 자기 인식이 된다. 비교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끊임없이 다음 메시지를 새긴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더 작다. 너는 따라갈 수 없다. 이것이 반복될 때 잠재의식은 이를 감정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마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자신감이 줄어들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몸이 움츠러들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을 작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교가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으면 현실은 달라져도 당신은 여전히 작은 사람처럼 느끼게 된다. 힐은 자기 인식을 잃은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비교는 바로 이 자기 인식을 흐리는 가장 강력한 안개다. 우리는 타인의 여정을 알지 못한다. 타인이 겪은 고통, 타인이 버틴 시간, 타인의 실패와 투쟁을 보지 못한 채 단지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장면과 자신을 맞대어 본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의 책 마지막 장면과 자신의 첫 장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이 비교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모른다. 감정으로 비교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스스로를 작게 보는 습관이 강화되고 그 습관이 행동을 조절하며 결국 삶 전체를 제한한다. 그러나 비교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다. 당신이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오래된 시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은 서서히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나는 나의 기준으로 성장한다. 이 메시지가 반복될 때 비교는 점점 힘을 잃고 자기 인식은 또렷해지며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작은 자아는 점차 흔들리기 시작한다. 힐은 말했다. 사람은 비교를 멈출 때 자신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오래된 왜곡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감을 원한다. 더 당당하고 더 자유롭고 더 크게 서 있는 자신을 꿈꾼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감이 눈앞에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거부감을 느낀다. 마치 더 큰 삶이 다가오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얼어붙듯,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순간 발밑이 흔들리듯. 나폴론 힐은 이 현상을 잠재의식의 낯설음에 대한 경계라고 정의했다. 잠재의식은 새로운 감정을 위험으로 해석한다. 특히 자신감, 확신, 존재감, 확장 같은 감정은 과거에 익숙하지 않았던 감정일수록 잠재의식에서 강한 경계 신호를 일으킨다. 즉, 자신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낯설어서 두려운 것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려 한다. 과거에 작게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그 작아진 자아가 안정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자신을 크게 세우는 순간 잠재의식은 이렇게 속삭인다. 너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너무 나서는 건 위험해. 그렇게 당당하면 누군가 싫어할 거야. 이 목소리는 비판이 아니라 보호 본능이다. 잠재의식은 당신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과거의 작은 자아로 되돌리려 한다. 그 보호는 때로 따뜻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성장을 막는 족쇄가 된다. 힐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힘을 잃어서가 아니라 힘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느껴서 멈춘다. 이 말은 자신감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내면을 정확히 설명한다. 낯선 자신감이 두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감이 우리 안에 오래된 감정을 흔들기 때문이다.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감정을 불러오지만 그 순간 나는 부족하다라는 오래된 감정이 동시에 깨어난다.
두 감정이 충돌하면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안이 올라오고 그 불안이 마치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성장이 시작되는 징후이다. 성장의 감정은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지고 새로운 자아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당신이 틀린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더 큰 나를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놀라운 진실이 있다. 잠재의식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자신감에 적응한다. 처음엔 무섭고 어색하고 과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작은 자신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잠재의식은 그 자신감을 새로운 익숙함으로 인식한다. 이때부터 자신감은 불안이 아니라 안정으로 느껴지고 확신은 위협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된다. 힐은 말했다. 자신감은 용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에서 생긴다. 즉,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감정이다. 그리고 한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당신의 존재감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확장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하나의 성격처럼 여긴다. 어떤 사람은 원래 자신감이 높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극적이며, 어떤 사람은 운 좋게 강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이 오래된 착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다. 자존감은 훈련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지만 깊다. 자존감은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감정이 좋을 때만 생기지 않는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반복된 경험, 작은 승리의 축적, 선택의 일관성, 그리고 매일 조금씩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을 통해 서서히 형성되는 내면의 기술이다. 다시 말해, 자존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능력이다. 자존감이 훈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을 축소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정은 하루에도 여러 번 흔들리지만 훈련은 감정을 넘어선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힐은 감정에 의존하는 자존감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말했다. 감정은 언제든 변하고 주변 환경에 흔들리고 피곤하면 약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 하지만 훈련된 자존감은 감정의 파도 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워진 자기 신뢰이기 때문이다. 훈련된 자존감은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된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작은 목표라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에 1%라도 움직이는 것, 지쳤을 때도 나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잠재의식 속에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새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기록된 새로운 경험들이 쌓이면 비록 감정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날이 있어도 내면의 근본적인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힐은 이를 자기 신뢰의 축적 효과라고 불렀다. 축적된 신뢰는 당신의 자아를 지탱하는 근육이 되고 이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스스로를 작게 만들던 힘은 서서히 약해진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자존감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다.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면 행동할 수 있다고 믿지만 힐은 정반대로 말했다. 행동이 자신감을 만든다. 즉,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비로소 마음이 따라오기 시작한다. 행동은 자신감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선택하고 움직이고 반복할 때 잠재의식은 그 행동을 새로운 나의 기준으로 기록한다. 그 기준이 쌓이면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라 기반이 된다. 결국 자존감은 운이 아니라 훈련이고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다. 자신을 작게 보던 사람도 스스로를 크게 세우는 훈련을 시작하는 순간 내면의 크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확장되기 시작한다. 사람이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데에는 공통적인 감정의 패턴이 있다. 나폴레옹 힐은 이 패턴들을 내면을 갉아먹는 정서적 회로라고 불렀다. 이 회로는 생각이 아니라 감정으로 형성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자동적으로 작동하며 결국 사람의 행동과 선택을 조용히 지배한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작게 바라보는지, 왜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지,
왜 어쩔 때는 당당했다가도 갑자기 움츠러드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감정의 패턴은 이미 내면에서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 가장 흔한 감정은 부족감이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감정은 사실 실체가 없는 감정적 잔상에 불과하지만 잠재의식은 이 감정을 진실처럼 받아들인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고 느끼고 누군가가 칭찬해도 의심부터 하며 가능성이 보여도 그 가능성이 나에게 해당된다고 믿지 못한다. 부족감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패턴이다. 두 번째는 죄책감이다. 자신을 위해 큰 선택을 하려는 순간 잠재의식은 과거의 죄책감을 떠올리며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너무 욕심이 아닌가? 나만 잘 되는 건 안 되지 않을까? 같은 감정이 이유 없이 올라오며 자신을 작게 만든다. 힐은 이를 성장의 죄책감이라고 불렀다. 세 번째 패턴은 수치심이다. 수치심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왜곡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다. 수치심은 마치 내면에서 너는 드러나면 안 돼 라고 속삭이는 감정의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의견을 말하려 해도 목소리가 작아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 하면 심장이 빨리 뛰며 자신을 표현하려는 시도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느낌이 든다. 이 감정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 정서적 기억이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가장 크게 축소시키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성공했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자잘한 두려움까지. 이 두려움들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잠재의식은 그 두려움을 위험 신호로 해석한다. 그래서 더 큰 삶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움 때문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힐은 이를 감정적 브레이크라고 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아직도 오래된 감정의 안전지대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감정의 패턴들은 절대적인 힘이 아니다. 패턴은 반복으로 만들어졌고 반복으로 바뀔 수 있다. 당신을 작게 만들던 감정 역시 더 이상 진실이 아니라 단지 오래된 기록일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정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한다. 힐은 말했다. 당신을 가두는 감정은 당신의 일부가 아니다. 당신이 더 이상 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과거일 뿐이다. 나폴레온 힐이 남긴 가장 강력한 원칙 중 하나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는 그들에게 공통적인 기반이 재능, 환경, 교육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임을 발견했습니다. 힐은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반복되는 확언을 명령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자신감이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공간이 열리고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며 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새로운 행동을 촉발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확언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입니다. 힐이 강조했듯이 자기 확신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두려움이 생기거나 마음이 아플 때조차도 반복되는 자기 확언은 잠재의식을 재구성합니다. 잠재의식은 내가 반복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힐은 단순히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같은 확언을 매일 반복하여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 넣는 자기 확언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내면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의식적인 연습입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잠재의식의 새로운 확언을 꾸준히 심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이 아니다. 이 확언은 감정보다 앞서고 감정은 결국 이 확언에 적응합니다. 힐은 자기 확언을 5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확언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확언인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는 매우 강력한 확언입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인 자기 확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와 같은 확언은 잠재의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반복을 통한 내면화입니다. 자기 긍정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수백, 심지어 수천 번의 반복을 통해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감정적 헌신입니다. 자기 긍정을 말할 때 비록 미미하더라도 그것을 믿는다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행동을 통한 증명입니다. 자기 긍정은 말로 시작하지만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아주 작은 행동조차도 자신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기 긍정의 힘은 당신을 작게 느끼게 했던 감정적 패턴을 약화시키고 잠재의식에서 오래된 기록을 점차 지워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믿을 수 없고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자기 긍정은 잠재의식의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이 패턴이 안정됨에 따라 당신의 내면은 조용히 확장됩니다. 힐은 자기 긍정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언어를 꾸준히 사용하면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보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감정, 새로운 행동, 그리고 새로운 존재감이 당신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 그 자체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바뀌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 우리는 종종 자아가 생각이나 감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잠재의식은 말이나 감정보다 행동을 더 강력한 신호로 인식한다.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잠재의식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 그래서 스스로를 작게 보는 사람도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 점점 더 큰 자아를 갖게 되고 반대로 아무리 생각이 크더라도 행동이 작으면 내면도 작은 상태로 머물게 된다. 행동은 자아를 다시 쓰는 가장 빠르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사람들은 종종 거대한 변화를 원하고 한 번의 결단으로 인생 전체가 바뀌길 기대한다. 그러나 힐은 이를 착각이라고 했다. 큰 변화는 작은 행동의 축적 끝에서만 일어난다. 예를 들어 매일 5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꾸준히 해내는 사람은 단순히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나는 내게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확신을 반복하는 사람은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감정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감정이 흔들릴 때 도망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선택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나는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다.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가 새로운 자아의 기초가 된다. 행동의 진짜 힘은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감정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생각은 흔들릴 수 있지만 행동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는 잠재의식에게 내가 말한 것이 진실이다라는 확증이 된다. 이 확증이 쌓이면 스스로를 작게 보던 사람이 더 이상 작은 자신을 믿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행동이 보여준 증거가 감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행동이 감정을 이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늘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행동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힐은 정반대의 원리를 강조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내가 움직이면 감정이 따라오고 내가 선택하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는 행동은 내면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힘을 갖는다. 행동은 꿈을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다리이며 그 다리를 만드는 사람만이 자신을 축소시키는 오래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새로운 자아는 거대한 결심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자아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단 1%의 변화라도 그 1%가 매일 쌓이면 잠재의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당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크기만큼 확장된다. 내면의 확장의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듯 미묘한 감정의 변화들이 서서히 마음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순간을 자기 관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대하게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대해지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오래된 감정, 과거의 상처, 그리고 익숙하고 축소된 우리 자신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성장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자기 긍정이 반복되고 비교의 안개가 걷히고 감정 패턴이 약해지면서 어느 순간 내면에서 아주 조용한 문구가 떠오릅니다. 나는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순간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허용하는 순간 우리의 감정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과거에는 불안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미묘하지만 안정적인 에너지를 느낍니다. 관찰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이전에는 자신감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강요된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면의 확장, 잠재의식이 상위 자아를 안전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순간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선택의 질적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던 선택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자신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히리는 이것을 내면의 자신감의 자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감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삶은 더 이상 저항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문이 열리고 기회가 연결되고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는 가장 중요합니다. 드디어 당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작아진 자아 뒤에 숨지 않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더 강하게 말하며 더 큰 가능성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나아갑니다. 히룰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위대해지도록 허용하는 순간 삶 또한 그들을 큰 존경으로 대합니다. 작은 마음이 위대해지는 순간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확장은 힘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자아가 마침내 진정한 위대함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확장하고 있으며 이 확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작지 않았다. 작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작아짐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감정의 기억, 반복된 비교, 익숙해진 두려움,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서 조용히 굳어버린 작은 나라는 해석 때문이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인간은 원하는 만큼 살아가지 않는다. 자신을 바라보는 만큼 살아간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있었고 더 큰 내가 있었지만 오래된 감정이 당신의 방향을 좁히고 과거의 경험이 당신의 크기를 제한하고 익숙함이 당신의 자아를 묶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스스로를 줄였고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러섰으며 더 강한 삶을 원하면서도 감정의 패턴에 다시 끌려갔다. 그러나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을 작게 만든 힘은 과거였고 그 과거는 더 이상 지금의 당신이 아니다. 감정은 기록일 뿐이고 기록은 다시 쓸 수 있으며 잠재의식은 과거를 반복하는 장치가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작은 행동을 반복한 순간부터 자기 확신을 매일 새긴 순간부터 감정이 올라와도 도망치지 않고 바라본 그 순간부터 당신의 잠재의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새로운 크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오래된 작은 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나를 허락할 것인가. 힐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자신이 허락한 만큼 커질 수 있다. 당신은 이제 그 허락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스스로를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살고 더 깊게 존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의 내면은 이미 확장되고 있고 이 확장은 앞으로 계속 당신의 삶을 넓혀갈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남긴다. 당신을 작게 만든 것은 과거이고 당신을 크게 만드는 것은 지금의 당신이다.